그날 진료실 문을 연 순간 저는 그 남성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외모, 깔끔한 차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요. 저 요즘 여자를 돈으로 사야만 만나게 됩니다. 잠시 진료실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바보가 된 걸까요? 지금껏 수많은 중년 남성을 만나왔지만 이처럼 감정과 자존심이 뒤엉킨 고백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상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조용한 신호라는 걸.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그날 제게 여자가 무조건 마음을 열게 되는 남성의 비밀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꽃밭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어느 날 진료실에 한 중년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여자가 저에게는 관심조차 안 줄까요? 저도 누군가와 따뜻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담은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중년이 되면 외모나 체력만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꺾이곤 하죠. 특히 요즘처럼 연애가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끌림이라는 보이지 않는 코드가 중요한 시대엔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남녀가 연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심리적 친밀감뿐 아니라 성적인 끌림도 필요한데요. 이런 끌림은 단순히 외모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분위기, 태도,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관리에서 비롯된 에너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 부분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열정은 차분해지고 피부나 체형 변화로 인해 겉모습에 자신이 없어지죠. 게다가 젊은 시절보다 사회 경험이 많아지면서 기준은 높아지고 정작 행동은 소극적으로 바뀌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이 들어서도 유난히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남성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젊은 여성들에게까지 호감을 얻고 계시죠. 그런 분들을 보면 저 역시도 이분은 뭔가 다르다는 인상을 받곤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요? 왜 어떤 중년 남성은 자연스럽게 이성의 호감을 사고 심지어는 강한 끌림까지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 포인트, 그것만 정확히 이해하면 중년이라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핵심은 절대 거창하거나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변화들이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 상담과 경험을 통해 확인한 여성의 호감을 이끌어내는 3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 진심을 담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년에도 여성들의 호감을 얻는 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단 그에 앞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연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선생님,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 저는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마음만 있다고 해서 관계가 저절로 시작되진 않아요. 연애도 결국 감정만큼이나 전략과 기술이 필요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어딘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먼저 다가가기가 두렵고 거절당할까봐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곤 하죠. 그렇게 스스로 기회를 놓쳐버리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제 감정을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막해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용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연애의 감각 자체가 오래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의 상담과 경험을 토대로 중년 남성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3가지 연애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전략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도 좋은 결과를 만든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조언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첫인상은 그 사람을 만날 기회를 결정짓는 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은 첫인상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번 각인된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정보조차 기존의 인상 틀 속에서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첫 만남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인상은 그 사람이 당신을 다시 볼 기회를 줄지 말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깊이 알아볼 시간은 줄어들고 외적인 호감도가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인상은 과연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놀랍지 않게도 정답은 외모와 스타일입니다. 단지 얼굴이 잘생겼느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스스로를 깔끔하고 자신감 있게 가꾸고 있느냐 그 자체가 호감의 핵심이 됩니다. 흔히 여성은 남성의 능력을 보고 남성은 여성의 외모를 본다고들 말하죠. 하지만 여성도 상대 남성의 외모와 스타일을 분명히 봅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여성들이 가장 호감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중년 남성의 특징은 후줄근하고 무관심한 차림새였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같이 다니기 부끄럽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외모는 단순히 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배려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유명한 실험도 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에겐 변호사처럼 보인다. 같이 식사하고 싶다. 는 인상이 들지만 헐렁한 티셔츠에 흐트러진 복장을 한 사람에겐 막노동하시는 분 같다. 같이 있고 싶지 않다. 는 반응이 많았죠. 그만큼 겉모습이 주는 인상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더군다나 중년에는 신체 변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복부 비만이 생기고 하얀 머리카락이 늘고 두피가 약해지고 피부는 건조하고 주름이 깊어지며 전반적으로 생기 없어 보이는 인상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무시하고 방치하게 되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에너지가 떨어져 보이게 되어 이성에게도 매력을 주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다행히도 외모는 완벽하게 잘생겨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년의 나이라도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모습만으로도 사람에게 큰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체형을 가꾸고 피부나 머리카락 상태를 조금만 관리해도 훨씬 더 어려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게 되거든요. 사실 중년에는 딱히 잘생기지 않아도 건강해 보이고 자신감 있는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이성의 평가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바쁘고 피곤하다고 외모를 포기하지 마세요. 운동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보는 태도로 전달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실제로 여성분들에게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후각적 매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남성은 시각에 예민하고 여성은 청각과 후각에 민감하다고 하죠. 이건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여성은 남성보다 후각 수용체가 더 민감하며 특히 감정적 교감이나 성적 매력을 느끼는 데 있어 냄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은 향기를 통해 연애 상대에 대한 호감과 거부감을 판단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도 있었죠. 그만큼 향은 말보다 빠르게 감정에 도달하는 감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성 본인은 자신의 체취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노화로 인한 피지 분비 변화로 인해 노넨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성분은 흔히 중년 특유의 냄새, 즉 노화 채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냄새는 본인은 잘 못 느끼지만 주변 사람에겐 꽤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민한 여성의 후각엔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에게서 나는 채취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층 남성 10명 중 8명은 자신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은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냄새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채취 관리는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니라 매력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년 특유의 냄새를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지런함이 기본입니다. 옷은 땀이나 채취가 쉽게 배기 때문에 자주 갈아입고 세탁해야 합니다. 이때 향이 은은한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양치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입냄새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상대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거든요. 둘째,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향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의 로버츠 교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향수는 단순히 좋은 향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매력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너무 강한 향보다는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향을 더 선호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향을 선택해서 뿌리는 부위와 양을 적절히 조절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사소한 청결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진료실에서 여성 환자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불만 중 하나가 손톱이나 발톱이 지저분한 남성은 도저히 호감이 가지 않아요. 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져 각질이 잘 생기기 때문에 팔꿈치, 입가, 손등 등의 건조 부위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팔꿈치가 거뭇하고 거칠거나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다면 그 순간 상대의 시선과 인상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디테일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여도 상대방이 느끼는 신뢰감과 청결 이미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간혹 스킨이나 로션조차 바르지 않는 경우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거나 건조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구나 라는 인상이 생기며 게으르다, 무심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확산되기 쉽습니다. 샤워 후에는 바디로션이나 바디오일을 발라 보습을 유지해 주시고 팔꿈치나 무릎 같은 부위는 특별히 신경 써서 케어해 주세요. 손톱과 발톱도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너무 길지 않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예뻐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에게 나는 나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전략은 어쩌면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연스럽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운명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연애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하늘의 별을 따려면 적어도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중년 남성분들은 집 일의 루틴 속에서 연애의 기회 자체를 놓치고 계십니다.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지만 막상 여성이 있는 공간이나 상황에는 거의 가지 않으시죠. 젊은 시절엔 소개팅이나 미팅이 익숙했겠지만 중년이 되면 그런 기회조차 줄어들게 됩니다. 소개받을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말을 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취미 중심의 동호회 활동입니다. 책을 좋아하신다면 독서 모임,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시네마 클럽, 운동을 좋아하신다면 등산, 골프, 걷기 모임 등 자신의 성향에 맞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것이죠. 요즘엔 중년 싱글 모임, 이혼 이후 삶을 공유하는 모임 등 생애 주기에 맞는 모임들도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검색만 잘 해보셔도 정말 다양한 모임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무작정 이성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런 동호회 활동을 통해 인연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현실 인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기준을 조금은 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년이 되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에 오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거는 기대치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나는 이 정도니까 이만한 여성을 만나야 해
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모, 나이, 직업, 가치관 등 자신만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고수하다 보면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누군가를 알아볼 기회 자체를 스스로 좁히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도 나는 나이 어린 여성과만 연애하고 싶다 고 고집한다면 정말 좋은 인연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관계가 젊은 여성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만남을 유지하는 형태라면 그건 더 이상 연애 관계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감정보다는 조건이 우선시되고 진정성이 아닌 교환적 목적이 중심이 된다면 그건 스스로에게도 상대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그런 관계를 진짜 연애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자주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정성을 쏟지만 상대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쉽게 만나주지 않죠. 결국 혼자 애타고 서글픔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현실적인 기준과 따뜻한 시선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지금 내 삶과 맞는 사람, 감정이 오가는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렇게 작은 용기와 실천에서 중년의 연애는 시작됩니다. 보편적으로 중년 여성들이 원하는 남성상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경제적인 안정감, 지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만 바라보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성분들 역시 비슷한 기준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년의 연애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처지나 현실보다는 기준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연애를 원하신다면 이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은 따뜻하고 현실적으로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야기는 단순히 연애를 잘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관리와 스타일을 통해 첫인상에서 신뢰를 주는 것. 두 번째는 향과 청결을 통해 감각적인 호감도를 높이는 것. 세 번째는 일상 속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신다면 중년의 연애는 더 이상 어렵고 아득한 일이 아니라 당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고 웃음을 되찾는 중년 남성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설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 삶이 다시금 생기를 띠도록 오늘 이야기한 작은 변화들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사랑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상처받는 게 두려워지고 용기를 내는 게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중년의 남성분들에게 있어서 연애란 더 이상 단순한 설렘이 아닌 존재를 인정받고 싶다는 깊은 바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것, 거절당했을 때 느껴지는 수치심과 실망감은 결코 가볍지 않은 감정이죠. 게다가 사회는 종종 중년 남성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걸 어색해하는 분위기를 강요해왔습니다. 늘 강해야 하고, 늘 책임져야 하고, 약한 모습은 보이면 안 되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중년의 외로움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깊고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이 성숙함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꺼내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어른스러움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뭐하러 연애를 하나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엔 꼭 이렇게 덧붙이세요. 그래도 누군가와 따뜻하게 말 한마디 나누고 싶어요. 그냥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사랑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진정성과 준비된 마음을 알아보는 감각만은 더 정교해지죠.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는 아직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가치가 있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젊은 시절처럼 뜨겁거나 충동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더 깊이 있고 더 안정적이며 더 배려가 담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을 시작한다는 건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열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나를 돌보고 지금의 삶을 가꾸는 일, 그 자체가 사랑을 맞이할 준비이자 자존감 회복의 과정입니다. 여전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당신이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당신은 분명히 다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면 지금 그 마음을 믿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 중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게 익숙해진 분이 있다면, 퇴근 후 혼잣말로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익숙해진 분이 있다면, 또는 생일날 누구의 연락도 받지 못했던 기억이 떠오른다면 그 외로움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중년의 외로움은 조용히 퍼지는 감기처럼 말없이 찾아오고 말없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에 순응하지 마세요.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따뜻함은 아직도 당신 삶의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당신을 사랑할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인연을 만나기 위해 지금의 나부터 돌보는 것.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매일 샤워를 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마음을 조금 열어 주변을 살펴보는 것. 그게 어쩌면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께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당신의 중년은 아직 충분히 아름답고 당신의 연애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